이번 시간은 277페이지부터 정리를 하는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은 시험의 단골 메뉴이고 어느 부분도 빈출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회귀 분석의 개념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료를 통하여 독립변수, 설명변수라고도 하고요. 종속변수, 반응변수라고도 하고 이 두 변수 간에 함수 관계가 있느냐를 통계적으로 규명하는 분석 방법이다. 아래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1차 선형적 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 함수 관계를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비선형적 관계가 있을 때도 비선형 회귀 분석도 있지만 저희는 선형적 회귀 분석만 한다라는 거고요. 회귀라는 리그레션의 이유 어떤 단어일까라는 거에서는 유전학자 갈통이 부모와 자식 간의 키를 조사하면서 일반적으로 키가 큰 부모의 자녀는 키가 크지만 평균 신장은 부모만큼 크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평균이라는 값에 회귀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 관계를 추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함수 관계라는 함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y hat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요거를 추정을 해서 조금 더 명백한 관계를 확인하고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회귀 분석을 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를 미리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산점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변수 간에 직선으로 확인이 되면 상관계수를 계산해야 되고요. 따라서 1번 산점도 그리기, 2번 상관계수 계산하기, 그럼 3번 우리가 원하는 회귀식, 회귀직선식 구하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x가 하나이고 그 하나로 y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단순 선형 회귀 분석 x가 둘 이상이야. 즉 x1, x2 이렇게 xn 그러면서 y에 영향을 주는 걸 보겠어. 그러면 다중 선형 회귀 분석. 승용차의 가격이 출고 연도가 지남에 따라 떨어지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출고 연도 x, 승용차 가격 y. 그러면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 회귀 분석에는 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는 F 검정을 사용하고 회귀 개수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는 T 검정을 사용합니다. 즉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서 분석하는 과정이 있다. 특히 다중회귀 분석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중공선성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지 점검해야 된다. 다중공선성이 뭔데요? 독립변수들이 많으면 어느 변수들이 서로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독립변수들 간에 정확한 선형관계가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 코리니얼리티라고 얘기하고 서로 공선성이 있는지 보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공선성이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다중 공선성을 만족하는지 보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먼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와 선형관계를 이루는지 산점도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산점도는 x랑 y가 하나일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개, 세 개이면 3차, 4차에서는 더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산점도를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직선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얼마나 퍼져 있는지 이러한 잔차를 또 산점도에서 확인을 하거나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선형회계의 선형성, 타당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 등을 모두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회귀 분석을 하면 이 조건들을 모두 확인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최종적으로 해야 될 첫 번째가 회귀 직선인 y hat은 b0, b1, x 이렇게 식을 구하는 건데 이 식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이 되는데 최소 제곱법을 이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x가 하나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y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 플러스 입실론 i 이때 여러분들 베타0 이렇게 들어가면 모 회귀 분석입니다. 지금처럼 B0, B1 이렇게 들어가면 이 모 회귀 분석에 의한 모형을 추정할 회귀 모형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기호를 보시면서 물어보는 게 뭔지 체크하시되, 보통 상관회귀 모형을 구할 때는 오차가 없이 직선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호의 핵심은 B0랑 B1을 구하는 거다. 아래 B0랑 B1은 우수 베타0 베타1의 추정값이다.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잔차란 단어랑 오차란 단어가 있습니다. 모회귀 모형에서의 입실론 I 이 부분이 오차고요. 잔차란 단어는 연구자가 직접 구한 y hat과 원래의 y 값의 차이를 잔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측값과 회귀식의 예측값의 차이가 잔차고, 왼쪽 볼게요. 표본 집단에서 회귀식을 얻었다면 이 회귀식을 통해 얻은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는 잔차 레지듀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집단에서 회귀식을 얻었다면 모집단 안에서의 예측값과 실제 관측값 사이의 차이는 오차라고 얘기합니다. 내려가서 오차항, 그 오차가 어떤 특징이 있으면 좋습니까? 라는 건데, 사실 회귀직선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들 사이에 이렇게 값들이 막 있어서 가장 최적의 회귀직선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의 x값이 있다면 이 x값 위에 몇 가지 빨간색의 자료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생각해 보고, 그 자료들도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루는구나 라는 그림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아이디어를 지금 오창의 기본 가정이라고 하면서 정등독, 이렇게 정등독. 보통 오차항을 최소로 하는 게 회귀 분석 또는 검정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오차가 갖고 있는 부분을 잘 구별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차항에 대한 기본 가정을 꼭 물어본다. 정등도. 특히 독립성에서는 더빈 왓슨이라는 이 통계량을 이용해서 더빈 왓슨이 2에 가까우면 오차항이 독립적으로 만족하는 거고, 0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 4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2에 가까우면 이라는 거에 집중해서 값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회귀식 계산하셔야 됩니다. 직접 계산하는 과정들은 이후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회귀식을 계산하는 방법이 최소 제곱법이다 라는 거예요. 교수님, 최소 제곱법이라는 게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의 차이를 최소로 하는데 제곱이라는 거를 가지고 할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서 요게 기울기잖아요. 한 개,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서 주어진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B1을 구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B1을 먼저 구하고 나면 Y절편도 바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Y절편은 그 중심인 X바 Y바를 지나는 거죠. 요와 같은 과정으로 회귀식 구하는 내용 연습해 주셔야 되는데요. 위로 올라가서 체크.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귀 분석은 자료를 통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함수 관계를 통계적으로 규명하는 분석이다. 네, 맞는 말이죠. 회귀 분석은 종속변수의 값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변수들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선형회귀 모형에 오차라는 게 있는데, 이 오차는 정규 분포 0과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오차 항은 서로가 독립이다. 네, 맞는 말이고요. 4번은 뭐가 틀렸죠? 최소 제곱법은 회귀 모형의 절편과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잔차의 합을 최소화시킨다. 잔차의 제곱의 합입니다. 즉 잔차의 합이라는 게 yi와 y hat i 사이에 이들의 차인데요. 이 잔차는 여하튼 y hat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 더해서 0이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곱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내용이 바로 최소 제곱법이다. 따라서 잔차의 합은 항상 0이 되고요. 저희는 잔차의 합이 아닌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간다. 기억해 주시고요. 직접 회귀식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하기 전에 무엇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찍어보고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0일 때 4고, 1일 때 3이고, 2일 때 2고, 3일 때 0이고, 4일 때 마이너스 3이고, 5일 때 마이너스 6이다.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정보가 하나하나씩 주어져 있을 때는 천천히 차분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X 바도 계산하고 Y 바도 계산하고 그들의 공분산도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정보가 주어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선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때 베타 1의 추정값은 B1이죠. 내가 방금 계산한 것 중에서 SXY는 공분산이니까 그 공분산의 위아래 또 똑같이 n-1이 나눠질 건데 그거를 다 제거한 결과 직접 계산한 두 결과를 가지고 나누면 마이너스 2다. 그럼 마이너스 2가 기울기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0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y바가 들어가고 여기에 x바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2.5와 0을 넣어서 b0가 5야 라고 구해서 최종화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천천히 스스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귀 개수는 상관계수의 부호에 영향을 받는다. 왜? 앞서 계산을 할 때 상관계수가 앞에 하나 있었고 하면서 R의 XY에 SX분의 XY야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RXY의 부호가 우리의 회귀계수 B1의 부호가 된다. 이때 양수면 양의 상관관계 이면서 관계가 나오고 음수면 음의 상관관계 이면서 직선이 구해지고 0에 가깝거나 0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직선도 구할 수 없어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충학습에 최대 우도법이란 단어가 보이시죠? 한 번씩은 용어가 나오는데 회귀 개수를 추정할 때 저희가 최소 제곱법으로 보통 추정을 하지만 최대 우도법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추정한 결과가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최소 제곱법 기억해 주시고 또 최대 우도법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분산 분석표를 줍니다. 그리고 이 표를 한번 또 분석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F값을 보시면 되고요. 회귀라는 단어가 여기에 핵심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앞서 분산 분석에서는 이 자리에 뭐가 들어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처리라는 단어로 들어있었어요. 트리트먼트. 왜? 각 집단 안에서 처리를 할 거니까. 근데 저희는 회귀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이거를 보면은 회귀 개수가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단순이니까 저희가 x1 하나만 가지고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1이 보이고요. 전체 확인한 자료가 n-1이 되고 둘을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형식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누어 준 값들이 있고 서로 나누면은 F값이 된다라는 거죠. F값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면서 구조화된 걸 좀 보시고 그리고 이후에 SSR과 SST를 가지고 결정계수 계산하거든요. 따라서 결정계수 계산할 때 이 두 개의 값으로 계산하는구나 라는 거 역으로 또 SSE만 주면은 전체에서 SSE를 빼면 SSR이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야지. 그리고 여기 개수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즉 오차의 분산이잖아요. 그럴 때 오차나 잔차의 분산을 추정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값을 물어보게 된다. 그래서 표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챙겨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잔차 평균 제곱합은 오차 분산의 추정량이다. 시그마 제곱의 추정값이죠. 그래서 MS이다 라는 거죠. 표에 있는 이 값들을 채우고 이 결과를 가지고 단순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결정계수 하나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전체 SST 중에서 SSR이 어느 정도입니까?를 통해서 그 결과가 잘 설명되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두 변수 사이의 회귀식을 내가 유도했는데 얘네들이 선형 관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식이 자료를 잘 설명하나요? 하는 그 결과가 결정계수라는 이름으로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R제곱은 0에서 1 사이로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전체가 갖고 있는 값 안에 SSR이 얼마입니까? 라는 건데 단순 선형회귀로 넘어가면은 이 R제곱이 어떠한 결과다? 상관계수를 제곱한 거랑 같더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중으로 넘어가서 제가 독립변수를 좀 많이 늘리고 싶잖아요. 그럼 결정계수도 늘어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연구자가 y를 설명하기 위해서 x 하나보다 x 하나 두 개, x의 세 개 정도의 변수를 계속 늘리면 r제곱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r제곱이 높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뭔가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늘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f값을 가지고 회귀 모형은 지금 잘 만들어졌나요? 라는 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유의하지 않다, 유의하다 하고 마지막에 구한 MSR을 MSE로 나눈 값을 f 분포에서 확인을 한다. 그리고 기각력을 설정해서 비교한다. 그런데 회귀 계수는 t 검정을 이용한다 그랬죠? 회귀 계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베타 1 기울기죠? 그럴 때 기울기가 어떠냐? 0이냐? 0이 아니냐? 0이라는 거는 베타 1에 작용하는 B1이 값이 있느냐? 정말로 0이 아닌 존재성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에서는 B1 베타 1의 그 차이를 가지고 자유도가 n-인 t분포에서 가설을 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접 뒤에 가서 값들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잔차 적합성 해가지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 식들이에요. 이 식을 보면은 잔차들을 다 더하면 0이다. 잔차들을 다 더하면 0이다. 그다음 평균이 0이다. 그 다음에 x값의 곱셈으로 다 더하면 0이다. y 햇의 곱셈으로 다 더하면 0이다. 요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B를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앞서 구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기억하셔서 현재는 상관계수를 주었으니까 상관계수를 잘 살리는 이 방법이 제일 안전하겠다라는 거죠. 다중선형회계 문제도 자주 보입니다.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 사이의 선형관계를 밝히는 거고, 이때는 식이 좀 복잡해서 다중회계 모형을 구하거나 라는 질문은 나오지 않는데요. 단 이렇게 우리가 값들이 많으니까 한 번에 행렬화시켜서 구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B를 추정할 때 이 행렬 관계, 그리고 B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는 B의 분산을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식이 참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Y 앞에 행렬이 있었으면 그 행렬에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을 곱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행렬에 대해서 전치 행렬과 행렬을 곱한 거에 역행렬을 곱하는 겁니다. 교수님, 이게요, 뭘 의미하는지 제가 도통 모르겠는데요. 사실 시험에서 직접 유도하라는 문제는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관계야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전치 행렬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1, 2, 3, 4, 5, 6 이렇게 생긴 A 행렬이 있을 때 원래는 A 트랜스포즈라고 읽는데 우리 책에는 A 다시라고 했고, 지금의 1, 2, 3, 4, 5, 6을 1, 2, 3, 4, 5, 6의 위치를 1, 2, 3, 4, 5, 6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1, 2, 3, 4, 5, 6 위치가 바뀌었다. 이때 A의 전치 행렬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분산분석표 보실 때는 여기에 회기가 있고 여기 K가 있어요. 그러면 이 K를 보면서 변수가 K개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F값을 보면서 이제 우리 내용 확인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고요. 가설을 세울 때도 역시 다중회귀 분석은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근데 그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에서 유의하지 않다라는 건 당신이 추정하고 싶은 베타 값들이 0이야 라는 게 유의하지 않다는 거고, 그 중에 한 개라도, 이게 핵심이에요. 그 중에 한 개라도 0이 아니면 결국은 뭔가 모형이 지금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독립변수의 개수와 n-k-1 두 가지를 가진 F분포에서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유의성 검정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씩 접근이 되고요. 어쩌다가 결정계수라는 단어 앞에 수정이라는 단어가 있는 수정 결정계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수정 결정계수는 변수의 설명력에 상관없이 독립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면 결정계수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했는데,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계수를 보완하는 것이 수정 결정계수고, 사회과학에서는 수정 결정계수를 제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독립변수들은 서로 다중 공선성이 있을 수 있음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는 방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산 팽창 지수 VIF를 확인한다, 공차 한계를 확인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분산 팽창 계수가 10 이상이면 다중 공선성을 의심한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변수 안에는 자기 상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상관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은 들어봄직한데, 아래로 내려가서 자기 상관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더빈 왓슨 통계량으로 2자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2에 가까우면 자기 상관이 없으니까 오케이, 0에 가깝거나 4에 가까우면 NO. 독립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에 전진, 후진, 단계적 선택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단계적 선택법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가변수가 나옵니다. 가변수는 다른 말로 더미변수라고도 이야기하며 두 개의 값만을 취하는 변수로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다 라고 하는데, 질적인 독립변수일 때 예를 들어 성별, 지역, 종교, 학력 등이 Y에 영향을 주는 거로 확인이 되면 이 변수들에게 0과 1이라는 가변수를 넣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녀다 그러면은 남자를 기준으로 여자를 1이라고 해놓으면 원래 식에 남자는 변수로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식에서 여자가 값이 없는 순간 남자가 전체의 값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기준 하나를 잡고 나머지를 0, 1 이렇게 해서 조건을 둔다고 해서 수준이 K개인 변수가 있다면 그 안에는 K-개의 가변수를 만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변수는 개수에서 하나를 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봉급 생활자의 근속 연수, 학력, 성별이 연봉에 미친다 라는 거를 확인해 봤더니 연봉과 근속 연수는 양적 변수인데 학력이 남녀가 질적 변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력에서 하나, 둘, 세 가지 그리고 남녀 두 가지 중에 기준점 하나씩 잡으면 두 가지, 한 가지가 질적 변수 안에서 가변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따라서 둘을 더하면 세 개의 가변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기출 체크. 다중 선형 회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회귀 개수의 유의성을 판단할 때는 정규분포를 이용한다. T분포 아닌가요? 그러네요. 1번이 처음부터 틀렸고요. 결정계수는 회귀 직선에 의해 종속변수가 설명되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맞는 말입니다. 추정된 회귀식에서 절편은 독립변수들이 모두 0일 때, 그래서 절편을 계산해라 그러면은 독립변수 0을 넣어서 y값을 계산했었죠. 회귀계수는 해당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다른 독립변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놓고 종속변수의 증가량을 의미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아래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은 일반적으로 T분포를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회귀계수까지 같이 공부를 하셨고요. 더미변수부터 시작해서 독립변수의 선택 방법, 더빈 왓슨이 이어야 한다, 다중 공선성을 위해서 VIF를 한다, 수정 결정계수 어느 하나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지막 다중 회귀 모형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